단백질과 DNA 등 영양소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고등어. 다른 생선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맛과 영양이 좋아 서민들의 건강식으로 알려졌는데, 하지만 국민 생선이란 타이틀도 옛말. 어획량 감소로 가격 폭등, 귀족 생선이 되어버린 고등어. 고등어로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서는 명태하고 더불어서 가장 국민적인 생선입니다. 하지만 매년 그 자원이 줄어들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자원이 줄어들어서 노르웨이라든지 중국 여러 나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3년 전까지는 잘 잡히다가 최근 2년 동안 고등어가 어획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등어가 앞으로 귀해지니까 이걸 갖다가 양식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 생선 타이틀을 되찾기 위한 연구는 시작됐고, 지난 2008년 국내 최초로 인공부화 양식 성공, 고등어 대량 양식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경남 통영에 위치한 경남수산자원연구소. 지난 2008년부터 고등어 완전 양식 기술 확립을 목표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지금 고등어 양식은 자연산 체어를 체포해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원 고갈에 아주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하지만 종묘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양식을 안정적으로 종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양식을 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또 대양 정밀 생산된 것을 방류하여서 자원 증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고등어는 자연산과 치어를 잡아 키우는 가두리 양식으로 길러진 것들이었다. 고등어가 국민 생선으로 사랑받아오는 동안 고등어 자원은 자연히 줄어든 것. 이 문제의 해결책이 바로 대량 양식을 위한 종묘 생산이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자연산 잡은 어미로부터 그 알을 채취하는 방법까지 연구했습니다. 각종 호르몬을 처리하고 처리 방법 및 처리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요. 그리고 2009년도 되어서는 일부 생산된 종묘로부터 어미가 되어서 어미를 또 사용해서 필요한 호르몬을 찾고, 그리고 또 호르몬 처리 농도라든지, 그리고 조매산 시기에 죽는 유연기를 극복하는 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성질이 급하고 부패가 쉬운 고등어의 특성상 자연산 치어를 가둬 기르는 양식만을 해온 사람들은 고등어 대량 양식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종묘 생산이 돼야 모든 어종은 시작되니까 지금 연구소에서 이제 기본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그 이후로 일반 업자들이 종묘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은 전체 종묘가 많아지면은 아마 육성도 많이 하지 않을까. 철 따라 고등어 날 때 있고 안 날 때 있고 시세가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고 양식을 하게 되면 꾸준하게 갈 수 있잖아요. 고등어 대량 양식이 가능하다면 어획량에 상관없이 꾸준히 양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어업인들에겐 가장 반가운 소식일 것. 이는 양식장을 운영하는 개개인의 이득이기도 하나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양식업의 발달과 더불어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어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양식을 하다 보면은 양식 기간이 깁니다. 2, 3년 걸려지면 유연기도 많고 하지만 고등어는 그 종묘부터 판매까지 1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판매를 할 수 있는 어종이고. 고등어는 30일 정도 키우면 5cm가 넘어 완전한 치어가 되는데,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육 소비가 많이 되긴 하지만 빨리 많이 양식할 수 있기에 경제적이다.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보아 후 17일에서 24일 사이에서 자에서 치어로 전환합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 크는 고기는 전 세계에 없어요. 참다랑어, 고등어과인 참다랑어 외에는 30일 키워서 5cm까지 크는 어종은 없습니다. 굉장히 빨리 크기 때문에 사육 소비도 많고 유연기도 많습니다. 하지만 종묘생산 시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두 번째 기대 효과는 성질이 급하고 부패하기 쉬운 생선으로만 알려져 찜과 구이 등으로만 먹었던 고등어를 회로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자연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성격이 급합니다 해서 횟감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잡는 즉시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양식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적응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수족관에 넣고 횟감으로 사용하여도 무척 정도 생존을 합니다.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상품성이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등어는 600g 이상이 되어야 기름이 올라 맛도 좋아진다고 하는데, 대량 양식을 하게 될 경우 인공사료를 먹여 키우기 때문에 살이 더 통통하게 올라 더 좋은 품질의 고등어를 먹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흔히 먹을 수 없었던 고등어회도 어디서든 맛볼 수 있게 된다.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참다랑어의 기초 연구로도 아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참다랑어는 앞으로 2, 3년 내에 우리나라에서 수송문화 생산이 가능할 거로 보이는데 종묘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다랑어도 고등어 까기 때문에 그 종묘수산 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비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고등어 종묘수산 기술을 참다랑어 종묘수산에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어종의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종묘 생산을 해서 방류를 할 경우 매년 감소하고 있는 고등어 자원을 보호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 생선으로 우리의 밥상을 지켰던 고등어. 대량 양식이 가능해지면서 자원의 보호와 양식업의 발달, 고등어 산업화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 그동안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기에 더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고등어 대량 양식. 앞으로 푸른 희망이 계속되길 바란다.